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웃까지 관계는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인연은 끊어야만 내 삶이 살아납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살리는 물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고. 첫째, 당신을 계속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의 시작부터 남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걔는 벌써 승진했더라. 내 친구는 이번에 집 샀대.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좀 늦은 거 아니야?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하지만 그 말 속엔 미묘한 비교와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엔 항상 누군가가 앞서 있고 당신은 언제나 그 못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비교는 성장을 위한 거울일 수도 있지만 그 거울이 늘 남을 비춘다면 당신 자신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남과 비교당하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늘 뒤처진 걸까? 이런 자책이 쌓이면 당신은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아쉬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이룬 것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만이 강조되는 환경. 그건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만의 속도를 인정해 줍니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진심으로 느껴지는 사람, 그게 진짜 내 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계속해서 비교를 통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로 당신을 정의하려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 더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야 할 대상입니다. 둘째,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믿었고 그래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 어릴 적 상처, 실패했던 경험, 숨기고 싶은 가족사까지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억해 두었다가 당신을 무너뜨릴 도구로 씁니다.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그땐 내가 잘못했잖아. 그런 일이 또 생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은 조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충고 같지만 속에는 비난과 조종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신을 방어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부족한가? 내가 문제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감정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관계는 약점을 감싸주는 사람과 맺어야 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꺼내 조롱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친한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 자신이 더 강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감정을 닫게 되고 결국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시겠지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든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은 조심스러운 선물입니다. 그걸 소중히 다루지 못한 사람은 너는 곁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당신의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왠지 축하받는 느낌보다 평가받는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내 실력보단 타이밍이 컸을 거야. 이런 말들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속엔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그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쁨에 박수를 보내지 않고 반드시 흠 하나를 잡으려 합니다. 당신의 성취를 운, 환경, 타인의 도움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감추어진 시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멀리 가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올라갈 때마다 자꾸 끌어내리려는 말들을 던집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만들고 당신의 웃음이 그들의 불편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자신의 행복도 숨기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말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축소하며 살게 됩니다. 행복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결코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기쁨을 시기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당신은 웃는 법을 잊게 됩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성공했을 때 손뼉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당신의 기쁨이 누군가의 불편함이 된다면 그 인연은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넷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존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당신의 이야기를 자주 끊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흘려듣는 사람. 그런 태도는 무심한 게 아니라 무례함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말투, 반복되는 약속 파기,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와 반응들. 그 속엔 당신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며 함부로 대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더 조심스럽고 더 배려 깊어야 합니다.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의견을 말해도 무시당하고 감정을 표현해도 과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깎입니다. 처음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나중엔 내가 틀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오버한 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관계는 서로를 들어 올려주는 것이지 한쪽만을 낮추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이 거칠고 태도가 무성의하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은 관계입니다. 존중이 사라진 순간부터 그 인연은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여도 존중이 없다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인연은 이제 놓아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곧바로 나 상처받았어라며 감정을 내세웁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갈등이 자신이 당한 일로 해석됩니다. 문제가 생겨도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늘 타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주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너 때문에 속상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관계 속에서 당신은 늘 가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당신은 이유 불문하고 사과해야 하고 잘못이 없어도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당신은 점점 말수가 줄고 감정 표현조차 무서워집니다. 이 말하면 또 상처받겠지. 그냥 내가 참자.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만 강조하고 상대의 감정은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척하면서 도리어 주도권을 쥐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늘 옳고 당신의 말은 늘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 지배입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의 감정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항상 당신만 조심하고 항상 당신만 미안해야 하는 관계는 절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인연은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감정의 인질이 아닙니다. 여섯째, 주는 척하면서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그 호의를 오래 기억하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너 그때 도와줬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은 마치 빛 독촉처럼 들려옵니다. 그들의 도움은 진심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언제든 당신에게 꺼내 들 수 있는 거래의 카드로 쓰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감사함보다 부담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언제 또 그 말을 꺼낼까 불안해지고 도움을 받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 속에 미안함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그 감정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빚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권력과 지배를 추구합니다. 진짜 준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도와준 사람은 그것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조종하려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잊게 두지 않습니다. 도움을 가장한 통제는 정말 위험한 관계입니다. 처음엔 고마움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럴 줄 몰랐다며 실망을 가장하고 자신이 받은 상처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당신에게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건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닙니다. 그건 감정적인 노예 계약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면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그 인연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것과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당신을 웃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감정의 교환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도 늘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조차 긴장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를 끝내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랬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한다.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 속에서 당신은 자꾸 위축되고 불편해집니다. 농담을 해도 웃기지 않고 감정을 나눠도 공감받지 못합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즐겁지 않다면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진짜 인연은 말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삶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불편하고 조심스럽고 웃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빼야 할 인연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즐겁지 않은 관계를 끌고 가는 것, 자기 마음을 버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함께 있을 때 더 환해지는 사람과 마음을 나눠야 할 존재입니다. 웃을 수 없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이미 끝나야 할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과의 거리만큼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관계에도 정리와 청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남는 미련보다 낫습니다. 끝까지 끌고 갈 이유 없는 관계는 더 늦기 전에 끊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병들고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삶이 맑아진다. 당신의 삶이 무겁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곁에 둔 인연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야 할 인연과 끊어야 할 인연을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평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